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력서 잘 쓰는 법 중에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사실 이력서 쓸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성격의 장단점인데 또 가장 쓰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너무 특색 있게 쓰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 평범하게 쓰면 또 지루한 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. 먼저 이력서는 당연히 자신의 이력과 자기소개를 하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이제 자기소개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력 부분이야 뭐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쓰면 되니까 따로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뭐 어디 학교를 나왔고 학점이 얼마고 내가 무슨 자격증이 있고 그냥 팩트에 기반해서 쓰다 보니까 어렵지가 않아요. 문제는 자기소개서죠. 그리고 이력 같은 경우는 바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기에 한 줄 추가하기 위해서는 뭐 길게는 몇 년, 짧게는 몇 달 동안 고생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고치기는 어렵지만 쓰기는 쉬운 부분이고 자기소개서는 반대로 쓰기는 쉽지만 고치기는 쉬운 부분이죠. 당장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지만 그대로 똑같은 이야기 쓰더라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자기소개서다 보니까 이력을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자기소개서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잘 써야 된다.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쓰기 어려운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글을 써본 경험이 많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뭐 전문 작가라든가 아니면 어려서부터 저희가 뭐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렵고요. 그러니까 글 자체를 많이 써보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. 두 번째는 이력서 특히 자기소개서는 홍보를 하는 거예요. 나를 어필하는 거고 마케팅하는 건데 이런 글은 또 더욱더 써본 적이 없어요. 우리가 뭐 간단히 뭐 리포트라든가 보고서를 써본 적이 있지만 어떤 마케팅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 그런 글은 배워본 적도 없고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뭐 요즘은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뭔가 나를 내세우고 드러내놓고 잘난 척하는 게 약간 터부시대는 문화도 있었고 너무 재수없다 이런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좀 겸손이 미덕인 사회이다 보니까 물론 요즘은 그런 트렌드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또 성격상 내성적인 분들은 그런 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 그런 글을 쓰는 게 또 어렵고요.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소개서가 좀 쓰기 어렵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는데 이제 네 단계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. 첫 번째는 내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단 단어나 문장으로 정의를 해봐야 돼요. 그러니까 그냥 펜을 들고 쓰려고 하면 뭘부터 써야 될지 일단 막히거든요. 첫 번째는 일단 단어를 한번 써보는 거죠. 내 성격의 장점했을 때 떠오르는 거. 부지런함, 근면성, 뭐 성실함 이런 식으로 단점으로는 뭐 건만증 아니면 게으름 아니면 뭔가 까먹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써보고 그걸 또 문장으로 나누는 거죠.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랬는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. 두 번째는 그 장점과 단점과 관련된 이야기 소재를 찾아내는 거죠. 내가 근면하다고 했는데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지? 생각해보는 거죠. 나는 생각해보니까 뭐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뭐 대학을 통틀어서 지각한 적이 거의 없네. 근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장을 찾아내서 써보는 거죠. 세 번째는 지원하는 업무나 회사와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는 겁니다. 요거는 뒤에서 자세히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.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내는 단계를 거쳐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일단 내 성격의 장점을 관찰해요.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예시를 찾아본다고 했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손님들의 동선을 보니 뭘 사는 손님들은 여길 먼저 하고 뭘 사는 손님들은 여기부터 보더라 라는 뭐 그런 걸 관찰을 우연히 그냥 심심해서 손님들 봤더니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물건 배치 좀 바꿨더니 내가 생각한 대로 매출이 늘었네 라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.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예시를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영업 직무에 지원할 때 과거에 편의점에서 매출 증대 경험을 내 장점인 관찰력을 살려서 지금 지원하는 영업 직무에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, 잘할 수 있다, 내가 이 업무를 라고 연결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거죠. 그러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은 이 친구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구나, 눈썰미가 있구나, 실제로 영업했을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도 하고 실제 지금 직원들 중에 그런 직원이 영업을 잘 하는데 이 친구도 약간 그런 부류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성격의 장점을 쓸 때는 일단 회사의 직무나 추구하는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. 내가 나에 대한 그런 관찰, 공부, 연구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쓰려는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.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,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, 어떤 방향으로 영업 방향을 잡고 있는지, 그리고 그 회사 내에서도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어떤 성향인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연결해서
공부를 할 필요가 연구를 해서 그걸 결부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그 특징을 내가 갖고 있는 성향과 유사하게 어필해야죠. 그러니까 어쨌든 끼워 맞춰야 되는 거죠. 억지로라도. 너무 억지로면 좀 거부감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게 야 이거 너무 억지로 끼워 맞췄네라고 하더라도 그런 노력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.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얘가 진짜 우리 진심으로 회사에 오고 싶어하고 이 직무를 원하는구나 이런 오히려 열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오버해서 억지로 끼워넣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다. 물론 너무 그 도를 지나치면 이제 거부 반응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자연스럽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회사 직무와 관련된 에피소드랑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해야 된다. 그걸 자기소개서나 이제 면접에 활용하면 된다입니다. 단점은 사실 더 어려워요. 성격의 단점에 대해서 써보세요.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하면 제가 처음에 그 신입 때 지원했을 때 단점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. 저 처음에 이제 몰랐을 때는 그러다 보니 이게 돌이킬 수 없나? 앞에 면접을 잘 봤더라도 치명적인 단점을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좀 싸해지는 뭐 약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정말 치명적인 단점을 말하면 안 되고 장점 같은 단점, 예를 들면 극복할 수 있는 단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저는 성격이 너무 치밀하고 꼼꼼합니다. 그래서 실수가 없습니다. 이게 무슨 단점이야 장점이지.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죠. 왜냐면 살아가는데 너무 꼼꼼하면 사람이 좀 피곤할 수도 있고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뭔가 너무 틈이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지만 이렇게 장점 같은 단점을 얘기해야지. 저는 뭐 더럽습니다. 씻는 거를 귀찮아해서 냄새가 항상 납니다.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장점이 있어요? 장점이 없잖아요. 물론 그런 단점이 있다면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매일 씻는 연습을 하다 보니 지금은 뭐 깨끗해졌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극복을 했다든가 아니면 장점 같은 단점을 얘기해야지 정말 극복도 하지 않은 누가 봐도 이상한 단점을 얘기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과도하게 꼼꼼하면 재무팀에는 그런 실수가 없고 일처리가 완벽한 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노트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서 그걸 극복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.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썼을 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마지막에 제가 자기소개서를 경험상 많이 잘 업그레이드가 되고 서류 통과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좋았던 게 피드백을 통한 업그레이드예요. 대부분 이걸 많이 하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피드백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냐. 일단 자기소개서에서 장단점을 쓰건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예요. 자기소개 쓴 항목 있으면 대부분 면접에서 그걸 갖고 얘기를 해요. 자기소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검증하거나 아니면 그걸 다시 얘기해요. 다른 질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에 있는 내용을 하고 플러스 알파를 하던가 또 혹은 어떤 회사는 자기소개에 나와 있는 내용만 물어보는 경우도 많거든요. 결국 자기소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로 면접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잘 써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. 이걸 면접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받으면 자기소개를 또 업그레이드해서 고칠 수가 있어요. 이걸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요? 면접 때 물어봐요?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. 제가 면접관으로 있었을 때 물어본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. 마지막에 이제 질문해요. 제가 그러면 아무개 씨, 당신은 혹시 뭐 회사에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하지 못한 얘기가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. 지금까지는 면접관인 제가 당신한테 질문해서 알아봤지만 당신도 회사를 알아봐야 되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. 라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뭐 자기 직무에 대해서 얘기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 없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지만 간혹 제 경험상 한 10%, 한 1% 정도? 100명에 1명 정도는 혹시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나요? 제가 혹시 면접 때 실수한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고칠 사항 좀 더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만약에 이 면접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다른 데 가서 잘 볼 수 있게 지적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? 라고 물어본 친구가 간혹 있었어요. 그러면 저도 그 질문을 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요. 사실은 내가 이러이런 부분이 너 면접할 때 있지. 당신한테 좀 이런 거 고치면 좋겠다. 이것만 하면 잘할 것 같다. 라는 부분을 솔직하게 피드백을 해줬어요. 왜냐면 그 친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또 질문을 하니까. 그래서 의외로 물어보면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어요. 물론 못 받을 수도 있죠. 그렇지만 제 경험상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해줬고 또 많은 조언을 해줬어요. 이런 부분은 잘했지만 이런 부분을 고치면 좀 잘할 것 같다. 또 그런 부분이 들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면접을 보고 나서 냉정하게 생각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맞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고치면 실제로 또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. 근데 당연히 정중하게 물어봐야겠죠.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인데 면접이 종료된 후에 스스로 복귀를 해봐서 개선점을 찾아봐요. 이게
당일날은 안 되고 한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하면 좀 괜찮더라고. 왜냐면 당일날은 막 약간 그 면접을 떠올리는 것만 제 경험상 저는 그랬어요. 다른 개인별 차가 있겠지만 약간 시험을 보고 나온 것처럼 다시 복귀를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냥 그 면접을 보고 나왔으면 그날 하루는 그냥 홀가분하게 있고 싶고 그냥 놀고 싶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진다고 해야 되나요, 사람이? 그러면서 면접 생각은 좀 하기 싫더라고요. 그런데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면접을 생각해보는 거죠. 왜냐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. 물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뭐 합격했습니다,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하루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을 해보는 거죠. 아, 이 면접은 잘 봤네, 못 봤네, 감이 와요.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복귀하다 보면 아,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구나, 이런 게 보여요. 안 보일 것 같은데 의외로 보여요.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시선 처리라든가 손 모양이라든가 자세가 좀 안 좋았네, 약간 뭐 눈이 흔들렸다든가 딴 데 허공을 봤다든가 아이 컨택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네 라면서 포인트가 있어요. 그리고 내가 이런 대답을 했을 때 아, 내가 왜 그런 대답을 했지, 아,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걸, 같은 내용이어도 이런 식으로 이런 억양으로 이런 말투로 이런 컨텐츠로 이런 단어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라면서 실수했던 게 생각이 나요. 약간 손발이 오그라들면서.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, 내가 이런 대답을 했을 때 면접관의 표정이 보여요. 아, 맞아, 그때 그런 얘기 했을 때 표정이 안 좋아졌어. 미묘하게 눈동자 흘리고 표정이 웃다가 싸해졌어. 아, 요건 잘못된 거구나, 요런 대답을 하면 안 됐구나 라는 게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잡아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끝이지 말고 이런 걸 반드시 써야 돼요. 글로 내가 잘했던 점, 못했던 점, 어떤 거 보완해야 될지 글로 써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이게 많이 발견이 되고, 특히 면접을 많이 보지 않은 처음 이제 면접을 본다든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피드백할 게 많이 보여요. 생각보다. 아, 내가 이런 게 잘못됐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그 제가 찾아냈던 거, 고치기가 어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말이 빨라진다는 거였거든요. 제가 흥분하면 좀 말이 빠른 경향이 있는데 말이 너무 다다다다다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면접 때 이제 처음에는 흥분하지 말고 처음에 이제 긴장하니까 천천히 시작하다가 압박 질문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좀 프레시하는 상황이 되면, 공격이 들어오면 이제 마음이 좀 올라가면서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. 다다다다 하면서 너무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말이 빠릅니다, 아무개 씨는 말이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고쳤으면 좋겠네요, 이런 피드백을 받은 적도 있어요, 심지어. 그래서 피드백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찾아냈거든요. 그래서 아, 다음번에는 말을 좀 느리게 해야지. 그렇게 이렇게 피드백을 해놓고 써놓으면 면접을 하다가 생각이 나요. 내가 막 나도 모르게 정신이 나가고 무의식 중에 말이 빨라지다가도 아, 맞아, 나 말이 빨랐었지, 말을 빠르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게 생각이 나요, 피드백 했던 게. 그러다 보면 그게 좀 제어가 되고 절제가 되면서 조금씩 좋아지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피드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일단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. 내가 어떤 사람인지, 내가 뭘 장점이 있고 뭘 단점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꽤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생각해 보고, 그리고 자기소개 장단점은 면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잘 써야 된다. 면접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기소개를 잘 써야 되지만 또 이게 면접에 또 이어지기 때문에 자기소개의 그런 성격의 장단점을 잘 써야 면접 때도 잘 볼 수 있다.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잘 어필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격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사람이고, 내가 뭘 좋아하고, 나의 장점과 단점은 뭔지,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. 자기소개 쓰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쓰지 말고 어떻게 보면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